본격 민주당 관점 정치방송 발을정 다스릴지 시작합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드디어 쌍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시민이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입니다. 먼저 자축하고요. 오늘 쌍특검법이죠.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고요. 또 하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정확하게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두 가지가 통과된 겁니다. 자, 이 이후의 절차를 보면요. 국회의장이 법 시행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속보로 법안 통과 소식이 알려지기가 무섭게 이런 게 바로 떴죠. 속보, 대통령실 노골적으로 선거 겨냥해 법안 통과. 그러면서 쌍특검법 통과에 법안 이송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정말 쓰레기 같은 정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골적으로 선거 겨냥해 법안을 통과한 거다? 아니, 이거는 연초부터 계속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거잖아요. 그거를 국짐이 거부해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돌립니까? 얼마나 국민의힘을 개돼지로 알면요. 법안 이송 즉각 거부권 행사한다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합니까? 뻔뻔하게. 여론조사 꽃에 12월 15일에서 16일 이틀간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전화 면접 방식 기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가 63%,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찬성한다는 불과 25.6%에 불과합니다. 여기 11.3%가 있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이 11.3%가 63% 쪽으로 기울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70%가 윤짜장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국민의 70%를 개무시하겠다라는 대담한 발언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윤짜장이 뻔뻔해도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가 될 겁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이번에는 재의결 저지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관건. 윤 짜장은 이 통과된 특검법에 대해서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윤 짜장이 특검법을 수용한다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즉각 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돌입하게 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윤 짜장은 거부했잖아요. 그럼 이제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국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의결 절차에는 제적의원 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112명이니까요. 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돼서 법안은 폐기가 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다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0표에서 20표 정도만 나와도 재의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재의결이 무기명 투표라는 점도 굉장한 변수입니다. 국짐에서 반란표가 나와도 누가 반란표를 때렸는지 몰라요.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아니, 국짐 의원들이 뭐가 미쳤다고 김건희 특검을 받겠냐?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꽃게운이 국짐으로 온 이유가 명확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점에선 총선 승리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윤석열 신당으로 바꾸기 위해서, 검찰당으로 완전히 거듭나기 위해서 꽃게운을 내리 꽂은 거죠. 그렇다면 경상도의 기존 중진 의원들 죄다 잘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검찰 아닌 사람들은 이제 국짐에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 2월에서 3월쯤 재의결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늘어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공천에서 잘린 국짐 의원들의 반란표를 막기 위해서 빨리 특검법을 재의결하려고 하지만요. 여기도 핵심입니다. 국회법상 대통령은 법안 제의 요구를 법안 이송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요거는 규정이 돼 있지만 국회가 재의결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국짐의 지능이 많이 의심을 받았던 거죠. 대체 뭘 믿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려 하느냐.
정가여보도 또 캐비넷을 열면 해결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민주당 입장에선 재의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서둘러서도 안 되고요. 국짐의 공천이 전부 끝나는 2월 3월 정도로 미뤄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란 게 있으니까 뭐 2월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1월 중순에서 1월 말 정도. 아무튼 국짐의 공천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짐의 반란표를 받아서 재의결을 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확정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한동훈이 김건희를 지키려고 해도 대한민국은 3권이 분립된 민주국가입니다. 입법부의 힘으로 김건희를 감옥에 보냅시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의 가장 큰 소식은 역시 쌍특검법 통과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성균 배우님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좀 아는 사람은 이게 윤석열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항상 선비 같던 조국 교수님이 이번 사건만큼은 정말 이례적으로 분노를 표하시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 소식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성균 배우님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어제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혹시나 왜 윤석열이 이성균 배우를 죽였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돼요.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 언론은 이에 동조하여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 미확정 피의 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 이래서 조국 전 장관님과 그의 가족 전부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가보죠. 무죄 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법전과 교과서에만 존재한다. 짧은 장관 재직 시절 2019년 피의 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 준칙을 개정하고 시행은 가족 수사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은 불문곡직 나를 비난했다.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다.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 남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정말 저는 이거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 조국 전 장관님, 끝까지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그 치욕을 겪으신 조국 전 장관님이기에 남일 같지 않다라는 이 멘트가 더 가슴 아프게 와닿습니다.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계속 글을 쓰셨습니다. 이건 오늘 글입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이 규정을 만들었을 때 언론이 얼마나 날 비난했는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 규정을 무력화시켰을 때 얼마나 찬양했는지 기억한다. 피의자에 대한 사회적 매장을 막는 재갈이 풀리자 수사기관과 언론은 신나서 날뛰었다. 그리고 또 비극이 발생했다. 배우 이성균 씨 관련 자극적 수사 정보를 계속 흘린 자들, 검찰과 경찰이죠. 이를 받았으면서 희희낙낙한 기자들, 기레기들이죠. 이들에게 저주 있으라. 그러니까 이제 조국 교수님이 예전에 공보 준칙을 통해서 피의 사실 공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 보세요. 조국이 만든 규정 칼대는 한동훈. 형사사건 공개 금지 개정. 한동훈이 이걸 없애놨습니다. 여러분 이 찍들한테 알리셔야 돼요. 한동훈이 피의 사실을 공표 못하게 막아놨던 거를 다시 뒤집어놨다. 한동훈이 혼자 했겠습니까? 윤석열이랑 같이 한 거죠. 그리고 이 죽음의 직접적인 건 뭡니까? 피의 사실 공표입니다. 계속 모욕을 주고 조리돌림을 하고 있지도 않은 걸 받아 쓰고, 대체 그 녹취록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검찰 경찰이 아니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님도 이에 관해서 글을 올리셨습니다. 역시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세요. 배우 이성균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합니다. 영화와 드라마로 친숙했던 배우여서 마치 잘 아는 지인이 세상을 떠난 것만 같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와 언론의 보도 행태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보여 더욱 가슴 아픕니다. 이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진적인 수사 관행과 보도 관행을 되돌아보고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처럼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도 전에 피의 사실이 공표되거나 언론으로 흘러나가면서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과도하게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 명예와 인격에 큰 상처를 주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하겠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나시네요. 논두렁 시기부터 해서 정말
우리나라 기레기들이 어떻게 훈련받습니까? 기자 수습 때 사츠마와리라고 해서 그 일본 용어죠. 경찰서를 돕니다. 밤새도록 그지 같은 꼴을 하고 경찰한테 뭔가를 얻어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기자의 본분이냐 훈련을 받습니다만 그게 뭡니까? 피의 사실 공표예요. 법치 국가에서는 당연한 무죄 추정의 원칙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기레기들이 그거를 기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정말 대환장 파티입니다.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하면서 오늘 쌍특가법 통과됐잖아요. 김건희 보내고 그리고 윤석열 보내고 그리고 한동훈 보내서 단죄하고 조금씩 나라를 고쳐봅시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